자, 가상 선택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해서 보면요. 자, 마우스, 자, 그 어떠한 액션에 따라 가지고, 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화면에서 표현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 영역 위에서 이 영역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요. 여기에 마우스가 이렇게 올려져 가지고 무언가를 동작하기 전에까지 자, 요렇게 마우스가 올려져 있는 상태를 롤오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소들은요, 롤오버 상태일 때, 그리고 마우스 내가 클릭하고 있는 상태일 때를 각각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히트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놨는데, 롤오버는 어떤 특정 영역 위에 마우스가 올려졌을 때, 그리고 히트는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그때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거 가상 선택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가 아래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상 선택자는 첫 번째 자식과 퍼스트 차일드와 라스트 차일드로만 만들 수가 있다. 중간에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건데 오늘은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선택자라고 하는 거 먼저 롤오버는 별거 아니에요. 자, 제가 아직 다 못 꺼내신 분도 계시니까 자, 여기에 세문서 만들지 말고 우리 어저께 데이 05는 다 끝나셨죠? 아니, 헤더 05. 헤더 용어는 한번 꺼내놓고 거기다 한번 볼까요? 헤더 05. 14-4. 아, 너무 위로 올라가네. 그러면 그냥 하나 문서 새로 그냥 우리 만들게요. 이건 크게 어렵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서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합시다. 자, 새 문서 만드시고 저장해서 여기다가 데이 20 얼마였지? 25 다시 2 언더바 넣고 자 슈도 클래스라고 하는데 자 얘를 또 우리는 다른 말로 반응 선택자라고 해요. 반응 선택자. 자, 그래서 반응은 우리가 리액트 리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리액트 쓰고 셀렉터 .html 이렇게 쓰겠습니다. 리액터 셀렉터. 자, 여기죠. 자, CSS 문서 만들게요. 네, 25-2 스타일에서 만들고요. 자, 이것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해서 25-2만 링크 해주세요. 자, 여기다가 ul 태그 li 곱하기 4 해서
여기다가 그냥 내용을 하나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페에는 목록 내용 1부터 4까지 되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선택자 UL 태그 선택하시고 아래다가 UL의 자식 li 선택을 하실 건데, 자,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 좀 크게, 자, 폰트 사이즈, 자, 한 24픽셀로 바꿔주시고, 라인 하이트 40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자식에게 마진탑 들어가겠지만은, 그거 일단은 무시하고, 여백도 한 20만큼 줘가지고, 간격을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 색깔 하나 넣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FC0 넣어서, 배경 색깔 하나 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얘네가 자, 이런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는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가 요 위로 올려져 있는 상태를 롤오버라고 부를 거고, 얘를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 요거를 히트라고 부를 거다 하는 겁니다. 자, 클릭은 뭘 보고 클릭이라고 부르냐면요,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 떼는 것까지가 해서 클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롤오버, 히트 하고 마우스 버튼을 떼는 것까지가 클릭. 그러니까 누르고만 있는 상태는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 다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우스 다운. 자,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어떤 상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자, LI의 요소가 올려졌을 때, 그러니까 즉, LI의 마우스가 올려져 있을 때, 여기서 마우스 컷의 모양을 먼저 한번 바꿀 거예요. 제가 움직이는 거, 이걸 보고 마우스 커서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거를 커서 놓으시면은, 자, 여기에 여러 가지 값들이 있죠. 알리아스, 올스크롤. 자, 이거 뭔지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 만들어 놓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아, 이거야? 자, 뭔지 모르지만 이게 알리아스래요. 뭐야, 이게? 예. 자, 뭔가 해보시면 모양이 바뀌는데, 자, 마우스 버튼을 누르기 위할 때 우리 버튼이면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손가락은 포인터라고 합니다. 포인터. 그래서 얘를 넣으시면 LI에 마우스 커서가 올려져 있을 때 모양이 손가락 모양 커서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리고 이 여백에서는 커서 모양으로 바뀌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자, 일단 이렇게 두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거는, 그럼 마우스 여기에 올려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속성을 선택자로 별도로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써요. ul 자식 li 태그 넣고요. 자, 마우스가 올려졌을 때는 우리가 호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에 콜론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콜론. 자, 이 콜론을 우린 또 다른 말로 필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HOVER 쓰면은 마우스 버튼이 올려졌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li 태그가 4개잖아요. 그쵸? li 태그 4개 중에서 호버가 마우스가 올려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요거는 필터고, 자, 우리는 필터는 무언가를 걸러낼 때 쓰는 거잖아요. 자, li 태그 4개 중에서 마우스가 올려진 거를 걸러갖고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자, 이렇게 땡땡 콜론이 들어간 거를 대부분 전부 다 필터 선택자라고 해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자, 실제 어떤 요소가 아니고 가상의 요소라고 하는 거를 뜻하기 때문에 가상 필터 선택자라고 하는데 자, 마우스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자, 그래서 가상 반응 필터 선택자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중요한 거는 아니죠. 자, 그래서 그냥 저는 다 통쳐서 그냥 필터 선택자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자, 관련된 필터, 그러니까 즉, 요거 뒤에 들어가는 거 이게 뭔지만 이 뜻만 알면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그 상태일 때를 여기 뒤에 들어있는 상태일 때를 걸러 쓰겠다라고 해서 이게 필터란 말이에요, 필터. 이게 필터 역할을 하는 거고 li 태그들 중에서 자, 호버, 롤오버인 상태일 것만 걸러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걔일 때만 무언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배경 색깔을 딴 걸로 한번 바꿀게요. F90 넣으시면 자, li 4개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롤오버 된 것만 이렇게 걸러갖고 M만 선택을 해서 선택된 것만 여러분들이 클래스로 지정된 거에 색깔을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우스 버튼 누르고 있을 때를 히트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때는 자, 필터 넣고 여기다가 액티브라고 해서 넣었는데 자, 어쨌거나 다른 데에서는 이거 뭐 상태 필터라고 안 부르는 이름이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자, 개발자에 따라서 이거 부르는 이름이 다양합니다. 책마다 이름은 저건 다 달라요, 또. 자, 여기다가 그럼 이제 마우스를 히트했을 때는 ul 태그 자식 li에서 액티브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우스를 누르고 있을 때 여기다가 배경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꾸겠다. 그럼 색깔이 또 바뀌어요. 올릴 땐 그냥 보이는데 마우스 버튼 눌렀다 떼면은 누르고 있을 때면 색깔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구글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게 그 매테리얼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쓰는데 자, 실제 질감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마우스가 올려져 있을 때는 내가 선택한 요소가 공중으로 붕 뜨는 효과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래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아래에다가 자, div 클래스 박스라고 하나 만드시고 자, 그리고 CSS 가서 이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클래스 박스 너비 200에 높이 200 주시고 여기서는 배경 그림 하나 넣을까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아무거나 그리고 얘네들 가운데로 정렬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센터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커버 3총사 써주시면 이 크기에 맞게끔 그림이 이렇게 보일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여기다가 호버를 했을 때, 즉 마우스가 올려졌을 때 다른 모습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는 마우스가 올려졌을 때 어떤 값도 지금 적혀 있지를 않으니까, 마우스가 올려져도 여기 있는 값들을 그대로 얘는 가져다가 쓰는 거겠죠. 그쵸? 근데 마우스가 올려질 값들을 내가 여기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 한번,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자, 120%로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 그림의 120%일까요? 아니면 영역에 대해서 120%일까요? 그쵸. 부모, 그림이 채워져 있는 영역에 대한 거예요. 원래 그림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올리면 그림이, 자, 오히려 작아지네요. 자, 커버기 때문에 지금 얘가 높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100%일 때는 커버가 아니라 그림의 너비가 자, 400에 딱 맞춰지는 형태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얘를 값을 한 150 정도로 한번 키웁시다. 150. 그러면 그림이 조금 더 커지네요. 그쵸? 좀 더 키울까요? 200 정도로. 자, 그러면 원래 그림은 커버에서 꽉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올리면 커진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다른 효과를 하나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원래 그림 사이즈라고 하는 게 커버로 되어 있죠. 커버에서 얘가 200까지 변화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처럼 마우스로 올리면 그냥 큰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점점 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숫자가 증가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커질 건데, 자, 커버라고 하는 게 숫자가 아니고 문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그림이 안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값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림 꽉 채워지 되니까 얘를 150% 정도라고 해서 넣읍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150%인 그림에서 마우스를 올리면은 200으로 커지는 게 이렇게 보일 건데, 내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애니메이션 할 거에다 미리 여기다 써 주셔야지 되는데, 박스에다가 쓰실 거거든요. 호버에다 쓰지 않고요. 그래서, 자, 변화시킬 속성을 우리가 쓸 건데,
트랜지션 프로퍼티라고 쓰시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할 속성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프로퍼티가 속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포지션이 아니라 사이즈죠. 그럼 사이즈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자, 트랜지션, 자, 변화가 되는 과정을 보여줄 거를 우리는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보여줄 거고, 자,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이 되는 시간을 트랜지션 듀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딜레이라고 잘못 썼네요. 트랜지션 듀레이션. 자, 얘는 위에 거는 자, 애니메이션 시킬 속성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애니메이션 스킬, 애니메이션이 지속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n은 초 단위로 씁니다. 자, 그러면은 1 s라고 넣으면은 자, 요거는 얼마큼의 시간일까요? 1초. 세컨드에 따가지고 1초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은 자, 150에서 200까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변화가 되는 게 1초 동안 그림이 애니메이션이 될 거예요. 마우스 빠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도 1초 동안. 자, 그래서 이걸 좀 시간을 조절을 하시면은 한 0.3을 넣겠다. 그럼 0.3s 그러면은 자, 얘는 10분의 3초죠. 더 빨라지겠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애니메이션이 속도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관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그림이 작아진 게 여기까지 커지는 게 같은 속도로 쭉 커지는 게 아니고 빨라졌다, 일정 시간 됐다가 느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그거를 트랜지션 타이밍이라고 하는 데서 얘를 제어를 합니다.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 해서 여기다가 리니어라고 넣으시면은 여러분들 그 물리 시간에 자, 속도와 거리 계산하는 거 혹시 배우셨죠? 배우시기는 했죠? 근데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자동차가 갑니다. 붕 가는데 자, 이 거리까지 가는데 이 차가 100km라고 하는 속도로 쭉 가요. 자, 속도 변화가 없이 가는 거를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자, 근데 차가 0km에서 여기까지 100km까지 가는데 속도가 전문간 쭉 증가를 할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가속도. 그쵸? 자, 차가 멈추기 위해서 100km에서 0km까지 속도가 쭉 감소를 해요. 요거를 감속도라고 하죠. 자, 이거를 보고 타이밍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리니어는 자, 시간 대 거리가 일정하게 쭉 선으로 가는 거.
자, 이거를 시간이라고 하고 이거를 거리라고 했을 때, 아니, 시간이란다. 다시요. 속도, 거리 보았을 때, 자,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는 거 보고 얘를 등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뭐야? 잠깐만요. 다시. 그래프가 있고, 자, 요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면요. 자, 자, 됐고, 저도 물리는 싫어합니다. 자, 여기서 자, 검사를 할 거예요. 큐빅 베지어를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큐빅 베지어. 자, 큐빅 베지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자, 영어는 저렇게 치시면 좋은데, 영어 단어 찾기가 힘드니까, 큐빅 베지어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자, 사이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큐빅 베지어 만들기 툴입니다. 아래쪽에 또 큐빅 베지어닷컴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 볼까요? 큐빅 베지어닷컴. 링크 든 거 찾아서 들어가시고. 자, 이게 큐빅 베지어인데요. 자, 얘가 쭉 선으로 나와 있는 거. 자, 리니어 상태로 놓으시면은, 얘네가, 그 선을 리니어로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래 거가, 자,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위에 거 빨간색은요, 여기서 조절을 한 거고, 아래 파란색은 여기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고를 누르시면은, 자, 아래 거는요, 속도가 일정하게 이동을 해요. 그쵸? 근데, 자,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놓으면요, 얘는 가속도라고 했죠.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요거는요, 요렇게, 이거는 감속도예요.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보이게끔 한다면은 얘를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요렇게 하시면, 요렇게도 보이겠죠. 자, 그래서, 자, 이지, 이 모양, 리니어, 이 형태, 이지 인, 약간의 가속도, 이지 아웃, 약간의 감속도, 이지 인 아웃.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그림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자, 리니어, 아이고, 이즈 인, 이즈 아웃, 이즈 인 아웃. 자, 스텝 엔드는 단계별로. 이거는 근데 안 쓸 거니까 몰라도 되시고. 근데 위에 봐보시면은 큐빅 베지어라고 있죠. 자, 이걸로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사이트에서 그 값을 가져다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넣었다. 자, 그래프가 거꾸로 이 형태로 만들어지면은 역방향이에요. 들어갔다가 운동감이 더 생기는 거죠. 저는 이 값을 자,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값만 카피가 됐네요.
그러면 값만 붙여놓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사이트에서 관찰을 해보시면요. 더 작아졌다 커지고 모양이 달라진 거 보이시죠? 뭔가 더 출렁거리는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타이밍 펑션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뭐 병으로 못 쓰겠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자, 매트리얼이라고 해가지고 자, 실제적으로 마우스를 올렸을 때 객체가 부유하거나 또는 내려가는 효과를 박스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0, 0, 10픽셀 여기다가 RGBA 그림자를 0, 0, 0, 0,6 정도 넣었다 치면은 자, 여기서 그대로 그림자가 모양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림자도 같이 변화를 시켜 주려면요. 자, 속성을 하나 더 우리가 만드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를 변화시킬 것까지 아래에다가 얘를 만든다 그러시면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림자 거리를 이 정도로 주고 그림자의 강도를 뭐 1로 주겠다. 그러면은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는 이렇게 되었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변하면 떠 있다가 눌렀을 때 탁 가라앉는 느낌도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린 또 애니메이션 같이 쓰겠다 그러시면요. 자, 트랜지션 프로퍼티를 하나 더 쓰시면 되는데 여기 뒤에다가 컴마 넣으시고 자, 애니메이션 시킬 박스 섀도우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속성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컴마를 이용해서 값을 구분하신다면 자, 따로따로 되겠죠. 잘 안 보이니까 이거를 20픽셀로 놓고 자, 그림자 컸다가 마우스 올리면은 자, 그림자만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은 그림자가 땅에 착 가라앉는 느낌. 그래서 또 여기 큐빅 베이저도 컴마 넣고 무언가 값을 하나 써주면은 그냥 제가 엔터를 쳐가지고 자 역시 이전에 백그라운드에서 본 것처럼 앞에 있는 거는 앞에 값끼리만 적용을 받을 거고 컴마를 중심으로 해서 컴마 뒤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값들끼리 이렇게 모양을 전달을 받을 거다 하는 거예요.
컨트롤 Z 누르면.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는 숫자로 되어 있는 값들은 호버에서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 다 하실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즉, 보더 바텀. 자, 그러니까 즉, 자, 예를 들어서 글씨에다가는 보더 바텀을 안 넣고 마우스 올렸을 때 보더 바텀 넣으시면은 마우스 올려지면은 자, 밑줄로 하나가 무언가 표시가 되는 것도 만들 수가 있으실 테고요. 자, 너비 값. 자, 숫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너비도 숫자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자, 높이도 숫자로 제어를 할 수가 있으시고, 자, 그래서 호버되었을 때 만약에 크기를 자, 400인데 200인데 300 픽셀로 늘리고 높이도 300으로 키우겠다 그러시면은 얘네들 마우스를 올리면은 크기도 같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커지는 것도 같이 애니메이션으로 제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또 여러분 컴마 찍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값이 변한 게 width, height, background 사이즈가 바뀌었잖아요. 원래 있는 값에서 all 넣으시면 바뀌는 값 전부. all은 바뀌는 값 전부예요. 그래서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뭐 값이 뒤에 있는 거는 필요가 없겠죠. 리니어가 됐던 시간이 됐던 값이 한 개니까. 자,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거까지 알려드리면은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호버를 어떻게 할 건지 뭐를 어디다 쓸 건지 여러분들이 응용하기 나름이신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레디우스가 없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리면은 레디우스를 만들겠다. 자, 혹은 자, 보더 레디우스가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없게끔 하겠다 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배경 그림을 나는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겠다 그러시면은 자, 배경 그림에 대한 좌표가 있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0.0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걔네들 값을 따로 주시면은 좌표 값을 통해서 배경 그림의 위치도 옮길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저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응용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